오늘의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확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 주요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핵심 개념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란 무엇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늘 소프트웨어 위기, 크라이시스를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는 어디에서 발원한 것이며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좋은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의 키 챌린지, 다시 말해서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부터 얻어보도록 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삶과 산업 절반에 걸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넘어 자동차, 항공, 의료, 금융, 스마트 시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는 도시, 항공, 병원, 금융기관, 교통 시스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 기록을 관리하고 원격 치료를 제공합니다. 항공 시스템에서는 항공기를 자동 조정하며 공항 시스템들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최근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죠.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서 모든 세상, 모든 IoT를 연결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특정 기기에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현대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여러 정의가 있지만 두 가지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가인 소모빌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의 집합이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기를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데이터 또는 컴퓨터 명령어의 모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우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프로그래머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웨어와 다른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소프트웨어는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는 물리 세계의 법칙에 따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사람이 정의한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하드웨어와는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프로그래머로 반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러한 개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물리적으로 볼 수 없으며 코드와 알고리즘이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개발이 어렵고 검증 역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선진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서비스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이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IT 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첨단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 금융, 제조, 교통 등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비용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보안,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AI에 대한 투자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현대 경제와 사회 기반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 소프트웨어 위기를 말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위기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용어는 1968년 독일 가름 이슈에서 열린 제1차 나토 소프트웨어 공학 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 방법과는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에처르 다익스트라입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1972년에 ACM 투링 어워드, 소프트웨어에서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투링 어워드를 받았는데요. 그의 강연에서는 소프트웨어 위기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위기의 주요 원인은 기계의 성능이 수십 배 이상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기계가 없는 한 프로그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몇 개의 약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프로그래밍은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거대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그만큼 거대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의 능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능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은 문제가 되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컴퓨터가 간단할 때에는 프로그래밍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도 더욱 정교해졌으며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를 관리하는 것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위기의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복잡도는 하드웨어의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드웨어 성능을 가장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반도체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는 약 24개월마다 900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무어의 법칙은 수십 년 동안
예측한 대로 유지되었으며 반도체 산업이 이를 따르기 위해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특히 엔비디아의 GPU 발전 속도는 여전히 이 법칙의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시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1년부터 2025년까지 리눅스 커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 라인 수가 어떻게 발전해 주는지를 보여주는데 1991년에는 리눅스 운영체제 코드가 약 10만 줄 정도였지만 2025년도에는 6,100만 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크기가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개발, 유지, 보안 등의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복잡성이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복잡성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코드의 양, 연산의 복잡성,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군용기, 우주선과 같은 항공 우주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항공기 INS나 에어버스 300B와 같은 항공기에서는 불과 몇천 줄의 소스 코드가 필요했다고 하면 1980년 이후로 F-16이나 보잉 747와 같은 항공기에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 비용,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최신 항공기 F-22나 F-35에서는 무려 2,500만 줄 이상의 소스 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항공기의 소프트웨어 코드 라인은 초기 모델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비행 제어, 모의 시스템, 센서 통합, 네트워크 연결 등의 다양한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항공기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치명적인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정교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안전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신 항공기들은 네트워크 기반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항공기, 기상기지, 위성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시스템보다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비용의 증가, 유지 보수의 어려움, 보안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 복잡성은 높은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비용이 더 중요했겠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1950년대에는 하드웨어 비용이 전체 시스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후 하드웨어 비용의 증가율이 둔화되는데 1970년대를 기점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이 하드웨어 비용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 비용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그리고 개발 비용에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은 개발 비용보다 몇 배나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어떠한 실패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크기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고비용,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성공률은 낮아집니다. 복잡한 프로젝트는 관리, 유지 보수, 오류 수정, 일정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패율은 약 41%나 됩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62%로 높으며 실패율은 11%로 가장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크기가 커질수록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렇게 높은 실패율을 보일까요? 우선 앞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복잡성의 증가가 하나의 이유로 꼽힙니다. 코드의 양이 많아지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버그, 오류 충돌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시스템 ERP나 AI, 클라우드 인프라와 같은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또한 결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비용수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요구사항의 변화, 일정 관리, 인력 배치, 리소스의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IT 프로젝트는 자주 발생하는 일정 지연 그리고 예산 초과 문제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한 기술적 리스크의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피싱 기술을 사용하면 초기 테스트 부족, 호환성 문제,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AI 모델이나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은 데이터 보안 문제가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프로젝트일수록 유지 보수 및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는데요. 지속적 유지 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ERP 시스템에서는 업그레이드 시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 유지 보수하는 방법,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페일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실패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매우 핵심적인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작동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치료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실패로 인해서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동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항공, 의료, 국방, 우주 탐사 등 고안전성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실패는 막대한 비용, 인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테락 25 방사선 치료기의 예를 들어 봅시다. 테락 25는 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 치료기기였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선을 과다 도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6명의 환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안전장치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치였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었을 때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동작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방사선을 과다 도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테스트 오류 검출 시스템이 부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보시는 아이리안 5의 경우, 아이리안 5 로켓의 경우, 어, 아리안 4 유럽 우주국에서 아리안 5 로켓을 발사했음에도 40회 폭발했는데 개발 비용만 약 7조 원이 든 프로젝트였습니다. 7초 만에 폭발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리안 5를 개발할 때 아이리안 4 로켓에 사용되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했지만 하드웨어의 차이로 말미암아 데이터 속도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속도를 관리하는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32비트의 데이터를 16비트로 변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값이 초과하면서 시스템이 강제 종료되었고 이로 인해서 7초 만에 7조 원에 상당하는 아이리안 5 로켓이 폭발하였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에 테락5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치명적인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철저한 검증과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리안 5에서는 재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정한 하드웨어에서 잘 작동할지라도 새로운 하드웨어에 적용될 때에는 철저한 검증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오류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와 안정성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철저한 검증과 안전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론, 방법, 도구, 여기에서는 theories, methods, 툴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뢰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까지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다시 말해서 가격 대비 효율적인 개발 방법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은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에 따라 요구사항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데브옵스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서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올바른 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대사회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시스템, 의료 진단, 자율주행, AI 기반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스템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시스템의 사고의 경우 고객 데이터 유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명적인 금융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의 경우는 실제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율주행이나 항공 시스템, 항공 제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실제로 승객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간을 적용하면 코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개인 프로젝트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공학을 제공하면 어,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된, 시스템화된 개발 방식을 사용하면서 유지 보수와 확정성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 개발 비용보다 운영 이후 유지 보수 비용 또 수정 비용이 더 큰데 예를 들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의료 시스템,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을 적용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유지 보수와 확정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은 어,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좋은 소프트웨어란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기대하는 성능과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소프트웨어란 기능성, 다시 말해서 좋은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 퍼포먼스, 다시 말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또한 메인터너블, 유지 보수가 쉬워야 합니다. 코드가 명확하고 수정이 용이해야 합니다. 또한 디펜더블,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성 유저블, 사용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기능 수행을 넘어서 유지 보수성, 신뢰성, 사용성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요소를 갖춘 소프트웨어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입니까? 소프트웨어는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시스템의 특정한 요구사항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혹은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스템, 혹은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 혹은 시스템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배치 처리 시스템은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급여 개선 시스템, 대량 데이터 처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게이밍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이나 공학, 의료 분야에서 복잡한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모델링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센서나 외부 기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또 시스템 오브 시스템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대규모 통합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나 뭐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 네트워크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으로는 독립실행 애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랙티브 트랜지션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임베디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형 실행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연결 없이 개별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오프라인 게임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랙티브 트랜지션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원격 서버에서 실행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시스템, 뱅킹 시스템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베디드 제어 시스템이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이를테면 하드웨어 장치를 직접 제어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ECU, 의료기기, 로봇 제어 시스템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류를 이해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필요한 적절한 아키텍처와 설계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핵심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개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끊임없이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이질성과 비즈니스 및 사회적 변화라는 어떠한 특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선 이질성 문제는 우선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플랫폼, 하드웨어, 네트워크 환경에 동작해야 하므로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실행되므로 각 환경에 맞는 최적화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API나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최근에는 도커와 같은 가상화 기술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혹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어떤 요구사항의 변화에 순응해야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용자 요구도 끊임없이 변화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지속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I와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데이터 기반, 자동화 중심의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애자일이나 보다 유연한 개발 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나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 위협이나 취약성으로부터의 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킹, 데이터 유출, 시스템 오류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신뢰도는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또한 사용자 피해 역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암호화, 접근 제어, 정기적인 보안 패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시켜야 되는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확장성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수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SNS,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채용해야 하며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 로드 밸런싱, 분산 시스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이질성과 빠른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술, 유연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성과 확정성은 현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안전한 시스템 그리고 보안으로 보안이 구비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증가하는 사용자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성 중심의 설계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각각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인베디드 시스템, 웹 애플리케이션, AI 기반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발하는 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방법과 도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유형, 또 고객의 요구사항의 특성,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팀의 전문성에 따라서도 역시 방법론이나 도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과 실시간 시스템은 매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 역시 다릅니다. 또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느냐 혹은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과 도구,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적절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예를 들어 에자일이나 DevOps, 워터풀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신 기술과 트렌드, 예를 들어 클라우드나 AI나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최근에는 도커나 깃 환경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 방식을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 하나의 정답이 없으며 프로젝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해해야 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고려하게 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키 챌린지, 다시 말해서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증가하는 다양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플랫폼, 장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환성과 적응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웹, 클라우드, IoT, AI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기술 스택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화된 설계 시스템 혹은 플랫폼 독립적인 개발 기법, API 중심의 설계가 필수적일 수 있겠죠. 또한 기업과 사용자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더 빠른 소프트 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만 대응하기 위해서 에자일이라든가 DevOps, 지속적인 통합 배포, CI/CD와 같은 기법이 적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속도를 우선시하다 보면 테스터 부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보안 취약성, 성능 저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이나 의료, 국방, 자율주행과 같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보안성이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테스트, 정적 분석, 정형 기법의 적용, 보안 패치의 적용,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공학의 핵심 과제는 다양성의 대응, 빠른 출시, 신뢰성의 확보가 핵심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 비용을 절감하는 고효율적인 그러한 소프트웨어 공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 기법을 살펴보고 적용하며 품질과 보안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 정리해 볼까요? 소프트웨어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설계, 유지 보수, 사용자 가이드 등을 모두 포함한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가리킵니다. 소프트웨어 주요 특성은 보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업데이트 가능해야 되고요. 또한 기능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어떤 컴플렉시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성능과 호환성 유지해야 되는 어떤 컨퍼머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와는 달리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류 검출이 어려워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는 산업, 금융, 의료, 교통의 모든 분야의 핵심 요소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고, 또 현재는 AI, 클라우드, IoT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많은 산업이 소프트웨어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의료진단, 교통관리 등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핵심 기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자동화, 보안,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보다 신뢰성 있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는 주로 소프트웨어 복잡성의 증가, 또 소프트웨어 사고 혹은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의 증가 혹은 복잡성의 증가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를 가리킵니다. 소프트웨어 라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실패하였고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페일류됨으로 인해서 덴버 배기지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아이디어 5 혹은 앞에서 보시는 테락 5와 같은 산업에 걸쳐서 사람과 또 임명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를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규모나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오류와 유지 보수성에 생긴 문제를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 할 수 있겠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질성, 다양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나 사회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보안이나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 무결성이나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대규모 데이터와 높은 사용자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질성, 변화 대응, 보안, 안전성, 확장성과 같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주요 도전 과제가 있습니까?
우선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플랫폼과 환경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환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딜리버리 타임, 다시 말해서 빠른 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용자는 더 빠른 소프트 출시를 기대하지요. 따라서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더하여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시스템의 보안성, 안전성, 데이터 무결성과 같은 특성들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금융이나 의료, 국방 등에서는 고신뢰성에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테스팅이나 디버깅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시스템이 많이 적용됨에 따라서 테스팅이나 디버깅 가능성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고요. 또한 AI 기반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개발, AI 모델의 검증,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양성, 빠른 개발, 신뢰성, 데이터, 테스트 복잡성, AI 융합 등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개발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 정리해 볼까요? 소프트웨어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설계, 유지 보수, 사용자 가이드 등을 모두 포함한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가리킵니다. 소프트웨어 주요 특성은 보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업데이트 가능해야 되고요. 또한 기능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어떤 컴플렉시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성능과 호환성 유지해야 되는 어떤 컨퍼머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와는 달리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류 검출이 어려워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는 산업, 금융, 의료, 교통의 모든 분야의 핵심 요소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고, 또 현재는 AI, 클라우드, IoT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많은 산업이 소프트웨어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의료진단, 교통관리 등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핵심 기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자동화, 보안,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보다 신뢰성 있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는 주로 소프트웨어 복잡성의 증가, 또 소프트웨어 사고 혹은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의 증가 혹은 복잡성의 증가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를 가리킵니다. 소프트웨어 라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실패하였고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페일류됨으로 인해서 덴버 배기지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아이디어 5 혹은 앞에서 보시는 테락 5와 같은 산업에 걸쳐서 사람과 또 인명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규모나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오류와 유지 보수성에 생긴 문제를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 할 수 있겠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질성, 다양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나 사회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보안이나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 무결성이나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대규모 데이터와 높은 사용자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질성, 변화 대응, 보안, 안전성, 확장성과 같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주요 도전 과제가 있습니까? 우선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플랫폼과 환경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환성과 호환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딜리버리 타임, 다시 말해서 빠른 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용된 더 빠른 소프트웨어 출시를 기대하지요. 따라서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더하여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시스템의 보안성, 안전성, 데이터 무결성과 같은 특성들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금융이나 의료, 국방 등에서는 고신뢰성에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테스팅이나 디버깅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시스템이 많이 적용됨에 따라서 테스팅이나 디버깅 가능성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고요. 또한 AI 기반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개발, AI 모델의 검증,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양성, 빠른 개발, 신뢰성, 데이터, 테스트 복잡성, AI 융합 등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개발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